오늘은 이제 교재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19번째 챕터 생쥐 잡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게임처럼 만들어 볼 건데요. 생쥐 잡기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무대에 점수 변수를 만들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은 게임이 끝나도록 하는 거를 한번 코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생쥐에 닿으면, 즉 생쥐를 잡았다고 하는 거죠. 어흥하고 잡은 게 아니라 생쥐하고 몸이 닿으면 뭐 잡았다, 잡혔다, 뭐 야옹, 뭐 찍찍찍, 뭐 이렇게 이제 음성을 출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배우는 새로운 명령 블럭은 점수를 정하기, 변수값을 지정해서 하는 거, 어떤 변수값을 지정해 주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수 설정이라든지 이런 뭐 비교 판단하는 것들을 많이 해봐요. 문제집 보통 대부분이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누가 크냐 작으냐는 비교, 관계 연산이라고 하죠. 비교 연산. 이 과정이 이제 거기 나오게 됩니다. 먼저 생쥐 잡기라고 하는 거를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일단은 우리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점수라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저 꼭대기 담벼락 같은데 여기에다가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떨 때 점수가 올라가는지는 뭐 코딩을 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점수라는 변수가 있어야 돼서 데이터 스크립트로 가셔가지고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변수를 만드는데 변수 이름은 그냥 알아보기 좋게끔 우리말로 점수, 뭐 과거에는 영어로 JUM, SU, 콩글리시로 점수 뭐 이렇게 해서 쓰고 했는데 우리말로 점수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라는 변수 값을 화면에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는 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면 되고. 예. 지금 121페이지 보시면은 변수라는 개념이 거기 나와요. 변수라는 값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분필의 굵기를 지정한다 할 때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뭐 화살을 맞추는 거, 양궁 같은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뭐 화살이 맞았으면은 몇 점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색깔에 맞으면 몇 점, 어느 색깔에 맞으면 몇 점 해가지고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합산할 수도 있거든요. 변수, 이 책에서 좀 답답한 말이 그런 거네. 변수라는 말을 베리어블이라고 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변수.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써놨는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변수는요, 저장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하는 수가 아닙니다.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변동이 될지, 영어 점수가 들어올지, 수학 점수가 들어올지, 얘를 더해서 합계라는 점수가 나올지, 그럼 합계를 또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 평균이라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변수라고 하자 이거죠. 변하는 수라고 쓰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 콘스탄트라고 하는 건데요. 상수. 이거는 저장되는 값. 여기에는 수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논리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배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뭐든지 저장할 수 있는, 저장되는 내용이죠. 저장되는 내용을 우리는 상수라 그래요. 그래서 변수에는 변수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변수에는 상수값이 들어올 수 있고, 변수에는 계산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점수는 5라고 하면 5라는 상수값이 점수라는 곳에 기억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5라는 숫자 값이
점수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점수는 점수 더하기 1, 이거는 점수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이제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C라는 언어는 이제 C는 C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건 뭐다? C의 값을 일씩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C는 C 플러스 1. 근데 요거를 C라는 언어에서는 뭐 D는 D 플러스 1하면 D가 1 증가되는 거고, K는 K 플러스 1하면 K가 1 증가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는 더하기, 그러니까는 지금 C 더하기 C는 C 더하기 1인데 C가 똑같잖아요. C가 좌우에도 하나 있잖아요. 등호를 중심으로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더하기를 여기다 넣고 얘를 빼요. 이렇게 C 더하기는 1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아, C가 1 증가되는구나 이렇게도 하고요. 그러지 말고 C 더하기 이렇게도 표현하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데요. C라는 언어에서 이건 C라는 언어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 더하기는 C가 1 증가되는 거예요. 더하기 C는 C가 1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C가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좀 형태는 다른데, 그래서 C 플러스라는 언어가 나왔잖아요. C라는 언어가 한 단계 증가됐다는 뜻으로 C 플러스라는 언어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C 샵. 음악에서 말하면 샵은 뭐예요? 반음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음. 그러니까 C 뭐 C라는 언어가 C 플러스처럼 C가 한 단계 증가됐다, 한 단계 발전됐다라는 의미도 있고, C가 조금 더 발전됐다 해서 C 샵이라는 언어도 나왔고, 하여튼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와요. 연산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하는 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표현하면 몰라도 그렇죠. 네, 저장 공간이에요. 근데 저장 공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바뀌는 거죠. 아까는 50이었는데 지금은 51이 될 수도 있고, 50이었는데 60이 될 수도 있고, 50이었는데 2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은 계속 변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숫자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글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변하는 수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면은요, 한번 해보죠. 뭐 무대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무대에다가 왼쪽에 있는 무대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경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점수라는 변수 값을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초기화 시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 20점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경기를 시작하면 20점부터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21이 되고 22가 되거든요.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점수를 초기화 시키는 과정이 하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어에 가서 무한 반복하기라고 하는 거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비교 분석 과정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비교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으니까는 어떻게 해서 뭐 왜 만약에 뭐뭐라면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대에 점수 변수를 만들어서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면은 멈춘대요. 만약에 점수가 20점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20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모두 멈춰라 이렇게 되면 경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점을 넘어가면, 15점보다 크면은, 즉 16점이 돼버리면 또 17점이 될 수도 있고 20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1씩 증가되고 어떨 때는 2씩 증가되고 3씩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점수가 15점보다 크다면은 모두 멈추는 과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비교 연산자를 하나 넣어야 되겠죠. 비교 연산자.
그래서 연산 스크립트 그룹에 가셔서 뭐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뭐뭐보다 크다라는 개념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 점수가 현재는 0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는요. 그래서 점수가 15보다 크게 되면은 제어에 있는 모두 멈추기라는 거를 하나 넣어버리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다가 0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뭐 1, 2, 3, 4 올라갈 수도 있고 뭐 2, 3, 4 뭐 아니면 10, 2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15점보다 초과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경기가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이기면 1점을 주고 생쥐가 이기면 뭐 2점을 주든지 뭘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대는 이제 끝났으니까는 고양이에 가서 스크립트를 이제 설정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클릭했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라는 걸 하나 넣어서요. 방향을 돌도록 할 겁니다. 방향을 도는데 이 방향이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15도 방향으로 돌아라 그랬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15도씩 돌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깃발을 시작하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거든요. 그럼 제자리에서 15도씩 도는데 돌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5도를 돌지 10도를 돌지 2도를 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난수를 발생하자 하는 거죠. 난수는 임의의 숫자가 발생하는 수를 난수라고 하고요. 엑셀이나 이런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0과 1 사이의 실수를 난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면 또 어린 학생들은 실수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 실수로 발생하는 수를 정수화 시키려면 또 숫자를 계산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에서는 그냥 숫자를 쓴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를 마이너스 15도에서 탭키 누르셔서 옆으로 가셔가지고 15도 사이에서 난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난수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 방향으로 이제 스텝을 움직여야죠. 10발자국 갈지 책에서는 7발자국만 가라네요. 7발자국만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다 보면은 벽에 가서 그냥 벽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벽에 빡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벽에 닿으면 튕겨주게끔 하는 과정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래야 얘가 이제 쭉 뛰다가 벽에 부닥치면 어딘지 튈지 막 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5도에서 15도니까는 오른쪽 방향이든 왼쪽 방향이든 살짝 방향을 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7발자국 갈 거예요. 아직 벽에 안 닿았으니까 또 방향을 바꿀 거고, 그 바뀐 방향으로 7발자국 갈 거고, 계속 반복하다가 벽에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 튕겨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 내에서 계속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7발자국 가지 말고 한 10발자국, 15발자국 가면 안 되나요? 라고 해보면 상관은 없는데, 고양이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쥐가 감당을 못 하겠죠. 쥐가. 그래서 7발자국이든 5발자국이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고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벽에 닿으면 튕기는데 책에 지금 124페이지에 그런 코딩이 들어있어요. 생쥐에 닿았는가. 생쥐에 닿았다는 말은 고양이가 이제 여기 생쥐가 있는데 요 생쥐랑 쾅 하고 부닥치겠죠. 그렇죠. 그럼 생쥐를 잡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야옹 하고 소리를 내게 하자. 하는 걸 한번 여기다 넣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에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 벽에 닿으면 튕기기 하고, 만약에 뭐뭐라면 안에다가 이제 여기다 관찰에 들어가시면은 어디에 닿았는가 라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생쥐에 닿았는가.
여기는 지금 마우스 포인터, 벽, 생쥐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프라이트는 고양이하고 생쥐인데 고양이는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하고 부닥칠 수는 없죠. 또 다른 스프라이트는 생쥐고요. 그 다음에는 무대라고 하는 건데 그 무대 저 끝에 벽이 있단 말이에요. 벽.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에 닿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생쥐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닿다가 생쥐에 딱 닿는 순간 야옹 하고 말하게 하자 이거죠. 야옹. 하고 1초 동안만 말하자.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고양이가 지금 쥐하고 계속 닿고 있거든요. 왜냐면 생쥐도 크기가 있으니까 한번 부닥치면 야옹 한마디 하고 또 움직여요. 또 몇 발자국 가죠. 그럼 또 만나게 되죠. 그럼 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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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돼요. 고양이가 생쥐에 닿으면 야옹 할 텐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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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게 하지 말고, 그러면 고양이는 잡혀 먹었으니까 야옹 한번 당했으면 잡힌 거니까는 얘를 숨긴다든지 안 보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잡혀 먹을 테니까는 좌표를 난수로 발생해서 딴 데서 옮겨주든지 이렇게 옮겨주고 나면 보이게 해야 되겠죠. 보이게 해야겠지. 그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고양이가 지금 생쥐가 지금 뭐 모서리에 있던 중간에 있던 어디든지 간에 두고 깃발을 클릭하면은 이제 고양이 입장에선 계속 싸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부닥치다가 야옹이한테 닿았어요. 닿았더니 계속, 왜냐면 고양이 몸도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쥐도 크기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비벼댄단 말이에요. 계속 잡혀먹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잡혔으면 고양이 몸에 이제 쥐하고 닿으면 점수를 올려주는 건지 그런 거죠. 점수 올리는 건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습 문제를 보시면은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이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인포에 가서 고양이 인포에 가서 좌우로 움직이게끔 해보래요. 좌우로. 회전하지 말고 좌우로 해보래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면은 예쁜가 이게? 회전이 낫지 않나요? 회전하면 막 몸이 뱅뱅 막 흔들면서 가네? 좌우로 가면 그대로 가는 것처럼 좀 어색하네. 그렇죠? 고양이의 움직임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니까는 고양이 지금 인포에 가서 좌우로 했어요. 그래서 벽에 부닥치면 부닥친 대로 계속해서 튕겼다가 이렇게 가게 되네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재미나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는데 애기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다양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래쪽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고양이가 이제 생쥐에 닿으면은 야옹하고 1초 동안 말했잖아요. 근데 점수를 올려줘야죠. 점수를 올려야죠. 어떻게 점수를 올리면 되나요? 그냥 데이터에 가서 점수를 일씩 바꾸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옹 1초 동안 말하고 나서 점수를 일씩 바꾸기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고양이가 생쥐하고 부닥치는 순간 1점 올라가고 1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나을지 아니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방송하기라고 하는 거를 처리해 주는데, 그러니까는 1초 동안 말하기 다 쓰니까 점수를 줘야죠. 말하는 건 나중에 말을 해도 되니까는 점수를 여기다 주는데, 여기 중간에 주든지 뒤에 주든지 주는 건 주는데, 방송하기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한번 여기에서 방송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벤트에 가서요, 방송하기라는 걸 하나 넣을 겁니다. 생쥐에 닿았는가 라면 거기에다가 방송하기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근데 메시지 1 방송하기 하면 메시지 1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화살표 눌러서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넣을 겁니다. 뭐라고? 점수 올리기. 점수 올리기라는 방송을 할 겁니다. 자, 점수 올리기라는 방송을 넣는 거 하고요, 직접 점수를 아까 데이터에서 올리는 거 하고요, 바꾸는 거 하고 차이가 뭘까요? 점수를 바꾸기 하면 점수가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바꾸기, 점수를 바꿔놓고 나서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씩 바꾸기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방송하기라는 걸 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를 지금 점수를 일씩 증가시켜라 라고 하고 야옹하고 1초 동안 말하기라는 이 코딩 블럭 하고요, 점수 올리기라는 방송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올리는 거고, 근데 방송하기라는 거 하고 1초 동안 말하기 두 개씩에 있는데 이 코딩 블럭의 각각의 차이는 뭘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점수를 올려놓고 나서 말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는 방송하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뭐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은 점수 올리기 방송을 받으면 점수 1을 하나 올릴 거니까는 어차피 같은 블럭을 쓰겠죠. 결과는 같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점수 올리기 방송하기 과정에 코딩 블럭이 100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개. 그걸 방송하기로 넣었을 때하고 직접 이 안에다가 100개를 집어넣었을 때의 차이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얘는 지금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 얘가 100가지 블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가지를 다 처리하고 나야 방송을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야옹하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하기라는 걸 해놓고 나서 말을 하면은 방송하기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송하기 전달을 했으니까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바로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야옹하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고양이가. 그러면 방송하기를 받아서 저쪽에 가서 그쪽 방송에서 뭐 100가지 블럭을 처리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니까는요. 그러니까 코딩은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처리하고 내려와야만이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방송하기를 해버리면은, 방송하기를 다 해버렸으니까 보냈단 말이에요. 명령권을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어서 바로 한단 말이에요. 100번을 기다리지 않고 100가지 블럭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야옹하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이런 코딩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하기라고 하는 거를 처리해 주면 좋아요. 이걸 우리는 서브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서브 프로그램. 저번에 어떤 분이 함수와 같은 건가요? 라고 했는데, 사실 함수는 이 추가 블럭이 함수고요. 추가 블럭이 함수고, 여기서 말하는 방송하기라는 거는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프로그램. 매크로 같은 경우도 같아요. 매크로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뭐 함수하고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닌데, 함수는 내가 여기 있는 블럭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런 스크립트 코딩 블럭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개념은 다른데 뭐 상관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방송하기라는 거를 하나 넣어주고,
이건 빼버릴게요. 그럼 점수 올리기 방송을 했으니까는 점수 올리기 방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받을까? 무대가 받을까? 고양이가 받을까? 생쥐가 받을까? 생쥐가 받으면은 아이고 나 죽었네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점수를 올려주면 되고, 고양이가 직접 받아도 되죠? 본인 스스로가 받아도 되죠? 무대가 받을 수 있나요? 무대에다 놓고 방송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점수를 일찍 증가시켜도 되잖아요. 데이터에 가서 점수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시작을 하면은 이러다가 이제 부닥치게 되면은 점수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요. 네, 부닥치면은 야옹하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야옹하고 말하는 거를 방송에다 넣어줘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점수 올리고 방송해야 되고 점수 올리고 방송해야 되는 거를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방송은 방송대로 나가고 점수 말은 말대로 하니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어떨까 하는 거죠. 예. 방송하기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따라오시는 데는 좀 뭐 전혀 지장이 없고 집에서 한 번씩 보셨으면 뭐 간단한 코딩일 테니까요. 이제 126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 이제 나름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자, 지금 몇 점이 되면 경기가 15점이 넘어가면은 경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번 매달 잡혔다 생각하면, 한번 건들기 부닥쳤다 하면 점수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쥐도 돌아다녀야지. 생쥐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요. 생쥐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생쥐도 돌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직 돌아다니는 것부터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자, 먼저 생쥐 잡기 1대1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1대1은 코딩이 어떻게 들어갔나? 무대는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벽에 닿으면 튕겨나고 생쥐에 닿았는가, 그 다음에 생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1, 1-2 완성은 아까 보친 대로 점수 올리기 방송을 하고, 점수 올리기 방송을 했는데 방송 받은 게 없네요. 여기서는 없었네. 그렇죠? 그러면 생쥐잡기 1 완성은 뭘까요? 1 완성? 1 완성에 가면 있을래나요? 아직 뭐 완성이 된 게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봤던 점수 올리기 방송하는 거를 추가하세요 라고만 해놓고 방송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놨네. 그렇죠? 예, 드디어 점수 올리기 방송하기가 나왔네. 그렇죠? 이걸 누가 받았다? 누군가가 이제 받아야 되겠죠. 생쥐가 받진 않았겠지 뭐. 그렇죠? 이제 무대가 받든지 뭔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9쪽에 보면은 고양 입장에서 점수 올리기 방송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때 생쥐 입장에서 책에서는 생쥐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점수 올리기를 받았을 때 점수를 일씩 증가시키는 과정을 거기에 넣었어요. 생쥐에다 넣었어요. 생쥐에다. 아까 우리 무대에다 넣었어요. 예?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우리 무대에다 받았었잖아요. 무대가. 여기다가 고양이가 점수 올리기 방송을 하면은 선생님 말씀은 고양이가 직접 방송을 받아서 1점 올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대가 받아서 점수를 올려도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생쥐가 받는 거로 돼 있잖아요. 생쥐가 받는 걸 잠깐 보실래요? 129쪽에 뭐라고 돼 있는가? 129쪽 오른쪽 하단입니다. 2번이요. 거기 보면은
점수 올리기를 받았을 때 점수를 일씩 증가시켜 주는 거는 했어요. 똑같이. 근데 숨기래요. 잡혔으니까 숨기래요.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보이래요. 까꿍하고 나타나는 얘기죠. 고양이 입장에서는 내가 잡혀 먹었으니까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1초 후에 다시 짠하니 나타나라는 얘기죠. 그거를 고양이가 점수를 받아서 하게 되면 또 생쥐 입장에서는 또 나타났다 들어갔다 나타났다가 하는 게 코딩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쥐가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상 순서 흐름상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이 또 있어요. 생쥐 입장에서는 코딩을 아직 안 한 건데 생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5도에서 플러스 15도 방향으로 돌게끔 코딩은 똑같이 넣었어요. 아까 고양이처럼. 근데 고양이는 7발자국 같지만은 생쥐는 10발자국 가는 거예요. 쥐가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 안 잡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고양이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생쥐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쥐에다 넣어주면 생쥐도 그 코딩을 그대로 받을 거고요. 요거는 10으로 들어가면 되고, 지금 이제 이 부분 벽에 닿으면 튕기기까지만 들어가고, 이 부분을 뺐어요. 이 부분을 뺐어요. 근데 빼는데 다 빼고 다시 하죠. 뭐 이거 다 빼버리고 여기다 뭐를 넣는가 봤더니 15점 넘어가면 경기 끝나는 건데 10점이 넘어가면은 더 빨리 움직이게 해보라 그랬어요. 더 빨리. 아까는 10발자국씩 갔는데 이제 15점 10점 넘어가면은 15발자국씩 가게끔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게 똑같이 연산해 가서 점수가 10점을 넘어가면은 그때는 15발자국씩 움직이게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고양이가 점수 올리기 방송을 했으니까는 생쥐 입장에서는 방송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방송을 받아서 여기다가 뭐를 해준다? 점수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고요.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숨겼다가 1초 기다리고 1초 기다렸다가 다시 보이게끔 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만약에 돌렸을 때 어떻게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잠깐만 보이게 한번 눌러줘야 되겠네. 생쥐는 처음에 먼저 보이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잘못하면 또 숨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는 처음에 보이기를 한번 해주고 나서, 그러면 숨겼다 할지라도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숨겼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처음에 보이기를 한번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자, 뭐 시작을 하면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생쥐가 빨리 움직이니까 고양이가 못 잡네. 그러니까 생쥐가 고양이를 쫓아가네요. 쫓아가다가 잡혀. 아까보다는 괜찮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10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생쥐 입장에서는 더 빨리 돌아다녀야 되겠죠. 더 빨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더 빨리 쫓아다니다가 잡힐 것 같은데. 하나. 또 잡히고 불안스러워. 9점 10점. 이거 봐, 더 빨리 움직여. 그러다 잡혀. 예. 이제 15점까지 가다가 16점이 되면 경기 끝나겠네요. 뭐 그렇죠? 예, 16점이 되면 경기가 끝나는 거죠.
대략 로직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점수 올리기를 받는 거는 뭐 무대가 받아도 되고 고양이가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유 하나예요. 생쥐가 숨어 있다가 다시 까꿍하고 나타나게 하려고 보니까는 점수 올리기를 받았을 때 생쥐가 방송을 해주고 그때 처리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점수 올리기를 받았을 때 누가 받으면 돼요? 고양이가 받아가지고 해주고 나서 숨기기 보이기는 누가 해주면 돼요? 생쥐한테 또 방송을 해줘도 되죠. 그렇게 되면 방송하기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고양이가 생쥐를 잡았어요. 그래서 잡았으니까는 고양이 입장에서는 점수 올리기 방송을 했어요. 그 점수를 스스로 올려도 된다 그랬죠? 그럼 점수 올리기를 여기서 받았을 때 자기가 받아가지고 점수를 올리면 되잖아요. 데이터에 가서 점수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올리고 나서 이제 생쥐한테 야, 너 숨어.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나타나 하고 방송을 보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방송을 또 해야지. 뭐라고? 생쥐 보이기란 방송을 만들어서 그때 생쥐가 요거를 받으면 이거를 방송을 받으면 요거는 빼고 이렇게 받으면 생쥐 입장에서 또 숨었다가 1초 기다리고 다시 보이면 돼요.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점수를 올렸으니까 1점 올리면 되고 생쥐 보여라 라고 방송을 하면 그때 생쥐가 받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쥐 입장에서 한꺼번에 받아본 것 같아.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뭐. 근데 사실은 점수를 누가 올려야 돼? 생쥐가 올려주면 안 되지. 점수를 고양이가 잡은 거니까 고양이가 점수를 올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때는 얘가 맞는 말이지.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려놓고 나서 생쥐 보이기라는 방송을 해서 생쥐가 그때 숨었다가 기다리고 나타나게 하는 게 맞는 말이지. 잡힌 놈이 뭐 잘했다고 지가 점수를 올려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은 더 빨리 움직이게끔 해줘라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어렵지 않게 하는 거죠. 130페이지는 독버섯이 어디 하나 있네요. 독버섯? 갑자기 왜 독버섯이 나타나? 네, 한번 해볼까요? 생쥐 잡기 2대1 생쥐 잡기 2대1에 보면은 독버섯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독버섯이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래요? 독버섯은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막 난수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하래요. 그럼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는 점수 올리기 방송을 하고 야옹하고 얘기할 테고 생쥐는 점수 올리기를 받아가지고 올려주고 숨었다가 기다렸다가 나타나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받은 대로 코딩한 대로. 이제 독버섯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난수를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좌표로 이동하게끔 그 좌표는 X축은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240 사이에 오면 되고 Y축은 마이너스 140에서 플러스 140 사이로 오게 하면 되나요?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 200에서 240이지?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나타나게끔. 그러면 실행하면은 독버섯이 이렇게 툭툭 임의적으로 막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때 고양이가 독버섯에 닿으면 점수를 감점시켜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고양이나 생쥐는 잡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아까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독버섯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독버섯은 계속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는 생쥐에 닿으면 점수를 올리는 거지만은 독버섯에 닿으면 점수를 내리기를 해줘야죠. 일정 감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옹을 1초 동안 말하는 거 대신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꼴꼬닥 해도 되고 1초를 화면에 숨긴 후에 볼 수 있도록 처리하래요. 그러면 한 번 더 코딩을 해봐야죠. 여기지 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30페이지 하단에 2번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다가 코딩을 한번 더 넣어보세요. 만약에 뭐뭐라면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책이 살짝 보이긴 보여요. 독보스에 닿으면 숨기기, 보이기, 1초 기다렸다가 뭐 보이기 이런 걸 넣어야 되고 점수도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만약에 책에는 지금 코딩이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이게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아니구나. 닿으면 숨겼다 1초 기다렸다가 이게 아니네. 만약에 뭐뭐라면 그리고 어디에 닿았는가? 독보스에 닿았는가? 더 닿으면 점수를 빼줘야죠. 이 책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은 점수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숨길 겁니다. 고양이에 숨는 거죠. 그리고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보이기를 해주면은 한번 해볼까요? 1점 마이너스가 되네요. 이제 신기하네. 고양이가 독버섯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봐, 계속 쫓아다녀. 그렇지. 0점 됐네. 플러스 됐다가 다음은 마이너스 됐다가 예. 요렇게 들어갔어요. 요렇게 책에서는 요 점수 빼는 거는 지금 얘기는 안 했는데 독봇에 만약에 닿았다면은 숨겼다가 1초 기다려고 그 다음에 다시 보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교재 131쪽에 나와 있는 눈꽃송이, 눈송이를 모으는 고양이 스파이, 얘도 또 두 개로 되어 있네요.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시는 건 뭐냐면은 어느 좌표로 가라 하는 거는 우리 하잖아요. 어느 좌표로 가라 하는 건 가는데 몇 초 동안 갈 거냐 이거죠. 움직임을 넣어주자 이거지. 1초 동안 갈지 10초 동안 갈지 10초 동안 가려면 천천히 갈 테고 0.1초 동안 그러면 씩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나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변수 만들기를 하나 더 볼 겁니다. 어디에다가? 무대에다가 변수를 만들어 볼까요? 무대는 동작이 없죠. 스프라이트들은 동작할 수가 있지만은 무대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으니까 동작 스크립트 안에는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형태는 있나요? 뭐 배경을 바꿔라 하는 건 있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말하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무대에서는 배경을 바꿔라 뭐 이런 건 가능하고요. 일단은 여기 데이터에 가서 변수를 만들 겁니다. 그걸 무대에다 만들지 번개에다 만들지 그거는 뭐 여러분 만드시면 되겠지만은 점수라고 하나 만들고요. 점수. 자, 그래 놓고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점수를 0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하나 넣어주고요.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한 반복하기라는 거를 하나 넣어서 2초 기다리기. 2초? 2초를 기다린다? 예. 자, 133쪽에 보면 그런 게 있네요. 난수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난수를 두 개를 만들어서 1이냐 2냐 둘 중에 하나 난수가 발생해 가지고 1이란 난수가 발생하면은 눈송이가 작동되게끔 할 거고요. 난수가 이제 만약에 2가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는 또 다른 난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는 번개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게끔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눈송이가 작동되느냐 번개가 작동되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해가지고요. 는 뭐뭐와 뭐뭐가 같다면 뭐가 1과 2 사이에 난수가 1이라면 1부터 2 사이의 난수가 1이라면은 이때는 뭐를 복제할 거냐면요, 눈송이를 복제할 겁니다. 눈송이를 복제할 거고요. 아니면은 뭐를 복제한다? 번개를 복제할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눈송이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눈송이를 보이게 일단은 하겠고요. 고양이도 보이도록 할 거고요. 아, 고양이가 아니라 번개도 보이게 할 거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초 후에 복제가 돼서, 얘가 복제가 돼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이제 2초 기다리면 얘가 복제가 될지 제가 복제가 될지 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복제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송이라고는 스플라이트하고 번개라는 스플라이트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증가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133쪽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난수를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 나타나게 해서 1이면 눈송이라는 거를 복제하고 2가 나타나면은 번개를 복제하게끔 둘 중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스프라이트가 눈송이, 번개 말고 또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뭐라면 아니면을 못하죠. 셋 중에 하나니까는. 그때는 난수를 위에다 발생시켜 놓고 난수값이 1이라면 눈송이 복제, 난수가 2라면 번개 복제, 난수가 3이라면 뭐 복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코딩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둘 중에 하나니까 뭐뭐라면 아니면을 쓰면 되고요. 자, 이제 고양이한테 가서 클릭했을 때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모양을 뭐로 바꿀 거냐면요, 지금 모양에 가보니까는 번개 맞은 고양이도 있어요. 아, 번개 맞으면 이렇게 되나요? 뼈만 남나요? 일반 고양이에서 번개 맞은 고양이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로 해놨다가 번개 맞은 고양이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는 그냥 고양이로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영도 방향보기라고 있네요. 영도 방향보기. 영도라고 하는 건 위래요. 위.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위치를 지정해 줘야죠. X축, Y축 어디로 이동하기. X축은 얼마? 0. Y축은 얼마? 200으로 이동하기.
그럼 한번 볼까요? 시작을 누르면 저 위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0에서 100으로 움직일 거예요. 0에서 100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간을 주네요. 2초 동안 0에서 100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면 2초 동안 짠하니 내려오는 거죠. 우리 예전에 게임 같은 거 하면 시작하면 그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쫙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일정 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등장하더라고요. 시간으로 정한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1초 동안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휙 내려올 테고, 얘를 뭐 5초 동안 내려오게 하라고 하면 천천히 내려오겠지. 예.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얘가 왼쪽으로도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벤트에 가서 X좌표를 얼마만큼? 10만큼 바꿀 거예요.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그럼 제가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벽에 팅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벽에 부닥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벽에 닿으면 튕겨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퉁 부닥치면 이제 튕기겠죠. 튕기기만 한 거죠, 지금요? 튕기기만 한 거죠. 그다가 이제 왼쪽 화살표 누르면 왼쪽으로 가다가 튕겨라 그러면 또 튕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를 좀 만들면 되고요. 이때 이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꿔라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튕기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에 퉁 튕기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퉁 튕기고, 이렇게 튕기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왼쪽 화살표 누르면 왼쪽으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라는 건 플러스 10 X좌표를, 왼쪽이라는 건 마이너스 10 X좌표를 마이너스 10. 자, 밑도 끝도 없이 연습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하여튼 간에 무대에다 놓고 점수를 줄 거예요. 만약에 점수가 30점 넘으면 모두 멈추게 하래요. 그럼 제어에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인데, 만약에 뭐뭐라면 어디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 넣어야 되나?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일단은 여기다 뭘 하나 넣어 볼게요. 만약에 같다면 뭐가? 점수가 30이면 30을 넘으면 그럼 잘못했네. 넘으면 크다는 거네. 그랬죠? 점수가 30보다 크다면 모두 멈추래. 그러면 모두 멈추기를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제어에 가서 모두 멈추기를 누르면 멈춰지겠네요. 그럼 얘를 어디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살짝 보니까는요,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밑에 복제하고 하다가 점수가 30을 넘어가게 되면은 모두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완성된 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일 완성을 보면은 무대에서는 답이 안 들어가 있네. 다시
1-1 완성? 1-1 완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대 점수가 30을 넘어가면 모두 멈춰라. 고양이 입장에서는 0도 방향 보게 해서 2초 동안 움직이고 오른쪽 왼쪽 화살표 누르면 벽에 닿으면 튕기게 해라. 이건 아까 우리 코딩한 거죠. 그렇죠? 1-2는 뭔가 볼까? 1-2는 1-2 고양이는 이게 들어가 있네요. 무대는 그대로 있고요. 눈송이 번개가 있는데 고양이를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고양이 아까 우리 고양이를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룹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무한 반복하게 하래요. 무한 반복하게. 그럼 무한 반복하게 안에다가 이거 하나 넣어주고 얘도 하나 넣어주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 왼쪽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 뭐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퍼즐 맞듯이 이렇게 될래나요? 아까는 어떻게 들어갔었죠? 그냥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였잖아요. 이벤트에 가서 이걸 눌렀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하고 제어에 가서 무한반복에다 넣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한번 지금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왼쪽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이건 똑같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별도로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같은 거 같은데? 그렇죠? 특별히 지금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라는 이벤트를 가서 움직이는 거하고 제어에 가서 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136종까지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137페이지에 있는 이제 마저 한번 해봐야죠. 이제 번개 명령을 걸어야지. 아까 무대가 보니까 눈송이를 복제하고 번개를 복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제받은 번개 입장이나 눈송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번개에 부닥치면은 죽는 거잖아요. 점수를 깎일 테고, 눈송이를 받으면 점수를 올리든지 해야 되겠지. 눈송이도 점수 뺏기고 번개도 점수 뺏기면 외로워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눈송이가 내려올 때 그걸 받으러 가야 되고 번개가 내려오면 그걸 피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138쪽에 22장으로 한번 가면은요. 22장으로 이어서 해도 되겠지만은 바꿔보죠. 그러면 무대는 무대로 처리했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처리했어요. 자, 이제 이런 걸 했네요. 번개 맞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번개 맞기. 그럼 번개라는 스플라이트에 대해서는 또 명령을 걸어야 되고, 번개 맞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번개 입장에서는 번개하고 고양이 스플라이트가 부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개 맞기라는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번개 맞은 고양이 모양이 있었잖아요. 모양 중에 요런 모양으로 바꿔야 되겠지. 예. 그리고 효과 주는 게 있어. 효과 찌리리릭 하는 효과 같은 걸 준다든지 이런 거. 그거를 몇 초 반복하게 할 수도 있겠죠. 몇 번 반복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룰이 없어요. 만들어 봐야 돼. 재밌게 효과를 줘야 되니까. 자, 번개 맞으면 번개가 어떻게 돼요? 그냥 번쩍 끝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번개를 맞으면 이렇게 그 엑스레이 찍힌 것처럼 뼈다구만 남아서 뼈다구만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넣어주는 기능을 해보자 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 138쪽에 번개한테 가서 코딩 한번 해볼게요. 아까 무대가 뭐라 그랬냐면 눈송이를 복제하라 그랬거든요.
난수를 1과 2 둘 중에 하나를 발생시켜서 어떤 경우가 되면은 눈송이를 복제할 거란 말이에요. 번개도 복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번개 입장에서는 복제를 받았을 때 뭐를 해야 돼요? 복제되었을 때 이 제어에 가서 무대가 복제 명령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번개 입장에서는 복제가 되는 순간 짠 하고 등장을 해야 되겠지. 근데 현재 이 번개는 숨겨놨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기 지금 보이기를 하면 보이지만은 숨겨놨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번개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축과 Y축 좌표를 지정해서 일단은 등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기, X축과 Y축 어디인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꼭대기가 Y축 161대고요 X축은 얘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중간에 있을지 모르니까는 난수를 발생시켜서 마이너스 200서부터 플러스 200 사이에서 난수를 발생하면은 뭔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뭐 해라? 보여라 이거지. 자, 한번 해볼까요? 복제되었을 때 여기 보이네 이렇게. 자, 처음에는 숨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숨겼다가 이렇게 뭐 번개가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번개가 막 보일 거란 말이야. 복제 명령을 걸리면 이제 번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잠깐만. 보여가지고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야죠. 얘가 번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번개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Y좌표를 지금 바꾸는 과정이 나와요. 자, 제어에 가서 일단은 뭐 동작에 가서 Y좌표를 바꾸기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Y좌표를 얼마로 바꿔라? 이만큼 바꿔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나요? 번개가 올라가네? 책에서는 Y좌표를 마이너스 160이 여기가 마이너스 160도 시작하네요? 네. 번개가 올라오네요? 네, 아래서. 어이씨. 번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올라와요. 번개가 이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얼마큼 올라올 거냐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올라올 거냐면은 저 벽에 닿으면 천장에 닿으면 일단 뭐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어에 가면 어디까지 반복하기라는 코딩을 하나 블럭을 넣어서요. 어디까지 반복하기라고 넣을 거란 말이야.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 그럼 얘가 이제 좌우로 비키는 거죠. 이렇게 키보드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래서 부닥치면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는. 자, 언제까지?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 벽에 닿았는가? 벽에 닿았는가? 벽에 닿는 순간 저기 또 이렇게, 예. 자, 벽에 계속해서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랑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가 사라져야 되겠죠? 번개가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 고양이랑 탁 부닥치는 순간 고양이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번개 맞은 고양이로 변해야 될 테고 이 번개는 숨어야 되겠죠. 사라져야 되겠지. 사라지고 나서 얘가 계속 복제되면 안 되죠. 숨겨진 상태로 복제되면 그냥 불필요한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숨겨진 상태로 복제가 되면. 그러니까
숨기기 하고 복제본을 삭제할 거란 말이야. 더 이상은 이제 반복하지 말라고. 자, 여기에 또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걸 하나 넣어서, 만약에 뭐뭐라면, 그래서 어디에 고양이에 닿았는가, 고양이에 닿았는가, 닿으면 어떻게 해라, 형태 가서 숨기기 해주고 이 복제본을 뭐해라, 삭제해라. 이 복제본을 삭제해라. 복제본 삭제하면 뭐 끝나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벽에 안 닿으면,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라고 그랬으니까 벽에 이제 닿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제 벽에 닿는 순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숨기기 해라. 숨기기 해라. 밑에다 놓고요. 마찬가지로 이 복제본 삭제해라. 그럼 실행을 해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제 번개가 올라오니까는 이렇게 번개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사라져야죠. 그렇죠? 예, 사라져야 돼. 근데 이제 번개가 쭉 올라가다가 저 벽까지 올라가다가 벽에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 사라져야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끔 하는 효과가 뭐다? 숨기고 나서 복제본 삭제하라 이거죠. 이제 이 고양이가 번개랑 부닥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고양이 입장에서도, 번개 입장에서도 숨겨주고 복제본을 삭제해줘야 그거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이제 번개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눈송이도 그렇죠. 눈송이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번개에 들어있는 복제되었을 때를 그대로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눈송이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눈송이도 그대로 하나 복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코딩 블럭이 그대로 복제가 됐는데, 자, 번개하고 눈송이하고 똑같이 이제 놓고 실행을 하면 2초 동안 내려올 거고요. 눈송이도 막 올라올 거고 번개도 올라오는데 점수를 언제 준다는 얘기입니까? 번개에다 부닥치면 점수를 깎일 테고 눈송이에다 부닥치면 점수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해줘야 되죠? 번개랑 부닥치면은, 번개에 부닥쳐 고양이에 닿았는가 그러면 여기다가 숨기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다가 번개 입장에서는 점수를 빼야 되고 눈송이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거 한번 코딩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송이는 고양이에 닿으면 숨기고 나서 점수를 주던, 점수를 주고 나서 숨기던 건 상관없는데, 자, 그럼 데이터에 가서 점수를 증가시켜주면 되고, 번개는 점수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만큼 바꾸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눈송이를 먹으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번개를 맞으면 점수가 깎일 테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번개를 맞으면 아까 그 번개 맞은, 벼락 맞은 고양이 형태로 그림이 바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코딩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지. 아까 보니까 고양이 블럭에 가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번개 맞기를 받았을 때라고 했는데, 지금 번개 맞기라는 방송을 아직 안 했죠? 자, 고양이에 닿았는가 라고 하면 점수를 바꾸고 하고 숨기기를 했는데, 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더 전달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런 거예요. 고양이에 닿으면 점수를 빼는 건 알겠는데, 이때 뭐를 해줘야 돼요? 번개 맞기라는 방송을 해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번개 맞기 방송은 고양이가 이제 받을 거란 말이에요. 번개 맞기라는 방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번개 쪽에다 놓고 여기에 방송하기라고 있단 말이야. 방송하기. 얘를 여기다 해줘도 되겠죠?
번개맞기 방송을 해주면 되겠죠. 고양이에 다 쓰면 번개맞기 방송을 하면 돼요. 본래는 방송을 하기 전에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서 해줘도 되고요. 방송을 받는 입장에서 미리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해줘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 받았을 때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 방송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송을 이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개맞기 방송을 하면 밑에서 번개가 와서 부닥치게 되면은 방송맞기 방송을 하고 번개맞기 방송을 하고, 이제 고양 입장에서는 번개맞기 방송을 받았으니까는 여기다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꾸며 볼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흔들게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얘를 원래대로 돌아야 되겠죠. 그래픽 효과도 지워야 원래대로 돌아와요. 효과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되고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와야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몇 번 반복할 거냐, 그리고 벼락 맞은 번개 맞은 고양이 모양대로 있다가 효과를 주고 효과를 지운 다음에 원래 고양이 모양으로 바꿔야 될지, 그 사이사이에 0.2초를 어떻게 기다리게 할 건지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죠. 뭐 넣어보면 되잖아. 순서대로 이래 넣어보고 저래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지금 해볼 겁니다. 번개 입장에서는 뭐 번개맞기 방송하기를 여기서 하던 대신에 복제본 삭제하기 밑에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 블럭이니까는 밑에는 못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번개맞기 방송을 하는 사이에 여기는 점수를 뺄 거고 번개는 사라질 테고, 그럼 이제 고양 입장에서는 이제 번개맞기 방송을 받았으니까는 2번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2번 번개 맞은 고양이로 바꾸고 효과를 바꿔주고 0.2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효과 지워졌다가 이렇게 할 건지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좋을지는 이제 우리가 막 돌려서 계산해 봐야죠. 지금 바꿔본 게 뭐냐면 아까 2초 기다리라 그랬는데 너무 지루해서 0.5초를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작하면은 이거 봐,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피하는 것도 기술인데요. 큰일 났다. 이거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 죽더라도 점수를 먹고 죽는 게 낫겠죠? 하나 죽고 막 3개 먹으면 되니까. 31점. 아까 그 벼락 맞은 거, 벼락이래. 번개 맞은 고양이 모양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랬죠? 고양이에 가서 요렇게 했어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정답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모양에 맞추면 되지 뭐. 요렇게 흔들리게끔 2번 반복하게끔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좀 바꿔서요 한번 해볼게요. 또 유클리드 호재법인데, 유클리드 호재법을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인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뭐 이거를 코딩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론을 모르면 코딩을 못 하니까는 방법론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수하고 작은 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어떤 숫자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큰 수에다가 작은 수를 비교하자 이거죠. 그래서 27하고 72가 들어가던 72하고 27을 받던 간에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거는 누가 크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큰 수 맥스라는 변수를 줘서 거기다 넣어주고,
작은 수는 미니멈이란 변수에다 넣어주든지 뭐 큰 수 작은 수란 변수에다 넣어주든지. 그래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누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일단 나머지 18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수를 큰 수로 보내고 나머지를 작은 수로 보내자 이거죠. 순서가. 그리고 27을 18로 또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가 0이 되면 끝나는데 나머지가 안 나왔으니까는 또 어떻게 됩니까? 18을 큰 수로 놓고 나머지 9를 다시 작은 수로 놔요. 그래서 18을 9하고 나눠서 나머지가 0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9가 되는 거죠. 9. 최대 공약수는. 책에 지금 149페이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50페이지에도 그대로 이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환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예, 거기에 있는 책, 이거는 뭐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이 책 저자가 교수님이 이거 쓰신 거니까 제가 그대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때 작은 수에 저장하고 한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종료한다 그랬는데, 요 소스. 이 소스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 건데, 제가 소스를 하나 붙여가지고 교환을 넣은 거예요. 추가한 거니까는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클릭하면 이제 온라인 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끔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그럼 여기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 두 수를 입력받는 거죠. 수를 입력받으세요. 그래서 A라고 정해주고, 또 다른 수를 입력받아서 B라고 정해주고,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큰 수라는 변수에다 A를 주고 작은 수에다가 B를 정해라 이거죠. 아니면은 B가 크면은 B를 큰 수에다 주고, 아니면 B는 A는 작은 수에 들어가고. 어차피 큰 수라는 개념과 작은 수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나머지가 0이면 뭡니까? 그때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72하고 27을 해가지고 나눠요. 나눠서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해요. 나머지 18이네. 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소스를 보니까는 다시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수를 큰 수에 넣어주고 나머지를 작은 수로 넣어주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는 작은 수를 큰 수로 넣어주고 나머지를 작은 수로, 얘를 거꾸로 해서 나머지를 작은 수로 넣어주면 그 작은 수가 또 다시 큰 수로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수를 큰 수로 넣어주고 나머지를 작은 수로 넣어주죠.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 또 구해요. 그 나머지 0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누다가 나머지 0이 되면 그때 뭐다? 작은 수에 지정되어 있는 값이 최대 공약수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방식을 이용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냥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안 만들면 좋을 텐데 왜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라는, 즉 몫과 나머지라는 거를 계산할 줄 모르는 학생들한테 선행학습으로 가르쳐줘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뭐 굳이 선행학습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고요. 몫과 나머지를 배웠느냐? 그래서 배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면은 이 방법대로 알고리즘이 구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뺄셈을 이용하는 유클리드 호재법이에요. 뺄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A에서 B, A의 값을 받고 B의 값을 받아서 A하고 B가 같으면 말하기를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A가 B보다 크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에서 B를 빼면 되고, 아니면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뺀 값이 A가 되고, B에서 A를 뺀 값이 B가 되고, 그러니까 A는 A 빼기 B가 되고 B는 B 빼기 A가 되고,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지금 이런 값이라면 어떻게 돼요? 72 빼기 27을 하는 거죠. 72에서 27을 빼면 계산이 안 되네.
45인가요? 그럼 45에서 또 27을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아질 거 아닙니까? 뭐 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같아지면 A하고 B가 같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풀어 나가는 과정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코딩에 보면은 길어요. 굳이 뭐 이거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72하고 27이 들어가니까는 72 빼기 써볼까요? 72하고 72하고 27이 들어가면 70 빼기 27 그 답이 얼마다? 45. 그럼 45 빼기 27은 얼마다? 18.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는 27 빼기 18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9. 그럼 18 빼기 9는 뭐다? 9. 그럼 9 빼기 9는 뭐다? 0. 그러면 그때 답시 최대 공약수는 9다. 이거지 뭐. 아까는 나머지 계산법을 이용한 거고 뺄셈 방법을 이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이에다 써봤어요. 그냥 이 뺄셈을 이용한 유클리드 호재법을 한번 해봤더니 저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반복은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반복을 할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반복해서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100만 번 계산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한 5-6번 반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완성이 됐으니까는 기계한테 야 네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반복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산해봐 라고 하면 기계가 계속 반복하면서 0이 될 때까지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기계가 할 몫이니까 사람은 방법론, 원리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자 이거지. 예.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이요. 소수. 소수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머지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로 나누면 나머지 0이고 자기 자신으로 나눠도 0이다 이거지. 근데 1서부터 자기 자신까지 증가될 거예요. 아니면 2서부터 자기 자신 빼기 1까지 나눠보면 되죠. 자, 1로 나눴어요. 2로 나눠서 3으로 나눠서 어디까지? 자기 수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0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카운터를 돌리면 되죠. 그래서 카운터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번 발생했으니까는 그러면 소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1과 자기 자신은 나눠지니까 빼자 이거지. 2부터 돌리자. 2부터 어디까지? 자기 수 빼기 1까지. 그러면 27 같은 경우에는 2부터 26까지 나눠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0번이면 뭐예요? 소수라는 거죠. 2번은 뺄 수 있잖아. 1과 자기 자신을 안 나눠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 같으면 어떻게 돼? 2부터 2 빼기 1 마이너스 1까지 2부터 1까지 이것도 헷갈리네. 2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1하고 자기 자신을 빼라 그랬으니까 1은 아니고 2부터 늘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에서 1 빼니까 2부터 1까지 반복할 거 아닙니까? 10 같으면 2부터 9까지 반복하면 되지만 그래서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눈 것 같아요. 혹시나 2번 더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 2 같은 경우는 2부터 1까지 반복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과 1은 제외했으니까 그러면 코딩이 좀 꼬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과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어떤 값을 임의를 받아서 1부터 나눌 거예요. 나눌 거야. 나눠지면 카운트가 하나 올라갈 거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눠지든 안 나눠지든 어떻게 됩니까? n까지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n까지 증가시켜 주니까는 증가시킨 값으로 또 나눠보고
또 자기 자신을 또 다 증가시켜서 또 나눠볼 테고 증가시켜서 계속 나눠보다가 어디까지 n까지 갔을 때 n까지 다 나눠볼 거 아닙니까? 당연히 1로 나누면 카운터가 1도 올라갈 거고 n으로 나누면 카운터가 1로 올라갈 거고 소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좀 어색한 거 있지 않아요? 자, 소수 구하는 거, 프라임 넘버를 구하는 건데 일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2회. 이것이 소수라는 얘기죠. 즉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1과 자기 자신까지 나누어지는 경우가 2번 나오면 소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100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1부터 100까지 증가시키면서 나누어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을 99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될까? 100을 5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될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어떤 수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카운터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값을 계속 증가시켜서 나눠볼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0이 되면은 카운터를 증가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카운터가 둘만 남으면 그는 소수고 둘 넘어가면 또 다른 수로 나눠졌으니까는 소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스크래치로 굳이 코딩할 필요는 없어요. 알고리즘 개념에서는 답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능력만 기르시면 돼요. 이왕이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착착 코딩을 해서 답을 착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은 당장에 급한 건 그게 아니라 소수가 뭐냐 했더니 소수 몰라? 그러면 뭘 코딩을 하냐고. 소수란 개념을 먼저 학습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책에 1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비어있는 코딩 블럭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A가 N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는데 만약에 뭐뭐라면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수 N을 A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라면은 카운터를 증가시켜라는 얘기거든요. 코딩 블럭이. 왼쪽 158페이지 1번, 2번 지금 블럭도 똑같은 블럭인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만약에 뭐뭐라면 한 이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어디 갔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니다. 여기 넘어갔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 빠진 부분이 요만큼 요거예요. 여기 159쪽 158쪽에 보면 1번 2번 브랭크 돼 있잖아요. 그거의 답은 요거예요. 빈칸 채우는 건 이건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가 0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0이면 카운터 증가시키고 마지막에 카운터가 어떻게 했다고? 둘이라면 어차피 0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눌 수 없는 게 소수라고 했으니까는 카운터 값이 나눠진 값이 2번 반복에 2번 나왔다면 그 사람은 그 수는 소수다. 아니면 소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문제 또 하나 있죠. 소수 판별하기 7은 소수다. 뭐 이런 거. 소수 판별하기 2번 코딩 같은 거. 그것도 우리가 뭐 보시면 되겠고 요거죠. 요거.
일단은 이런 거죠. 어떤 수로 나눠요. 1을 제외하고 나눠요. 2로 나누고 3으로 나눠줘요. 나눠진 순간 뭐다? 너는 소수가 아니다 이거지. 거꾸로 말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안 나눠지는 거니까 카운터가 2가 됐을 때 소수인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너 100이라고? 알았어. 그러면 1은 빼고 2로 나눠지니? 나눠져. 그럼 넌 소수 아니야. 2로 안 나눠져? 그럼 3으로 나눠져? 2로는 안 나눠지는데 3으로 나눠져. 그럼 넌 소수 아니야. 나눠지는 순간 소수가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저도 에라토스테네스란 체라를 이용한 소수 구하기를 저도 이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모르겠어요. 예전에 수학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배운 기억 자체를 제 기억이 없는 건지 몰라도, 이 스크래치 공부하면서 에라토스테네스란 체라를 이용해서 소수 구하는 방법을 새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체니까는 걸러내는 거잖아요. 걸러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걸러내는가 봤더니 2부터 30까지 쭉 숫자를 써놓고 2는 빼고, 2는 어차피 소수잖아요. 그렇죠. 1과 자신자니. 그러니까는 3부터 증가해보는 건데, 자, 2의 배수를 지워요. 2의 배수를 지워. 그러면 4 지우고 6 지우고 8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다 지우고 나면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는 3의 배수를 지우래요. 3의 배수를 지우래. 그러니까는 2 남고 3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의 배수, 그러니까 4 지워지고 6 지워지고 8 지워지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지우니까는 6은 아까 지워졌으니까 9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그러니까 4가 지워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수가 5잖아요. 처음 나오는 수가 5지 않습니까? 5는 남겨놓고 5의 배수를 지우고, 6은 아까 지워졌으니까 필요 없고 7 남겨놓고 7의 배수 지우고, 그럼 8 지워졌고 9 지워졌고 10 지워졌고 11 남았으니까 11은 남겨놓고 11의 배수를 지우고, 그럼 11의 배수 지웠으니까 10이 지워졌으니까 13은 안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지워진 숫자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유지하고 13의 배수를 지우는 거야. 26 지우고. 근데 26은 아까 지워졌을 테고. 그 다음에 14도 지워졌고 15도 지워졌고 16도 지워졌는데 17은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숫자는 빼고 17의 배수를 다 지우는 거야 이제. 그게 2부터 30까지 적어놨다고 하지만, 뭐 100만까지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17은 나왔으니까 17의 배수를 다 제거. 그러니까 17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또 계산해 봐야지. 그리고 이제 18은 아까 지워졌으니까 19 처음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19 남겨놓고 19의 배수 지우고, 20 다 지워지고 23 남았네. 그럼 23에 또 배수 지우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거의 배수들을 제거하다 보면은 남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남는 숫자, 얘네들을 소수라고 하자. 이렇게 해도 소수를 구한대요. 더 번잡스러워 보이는데? 더 번잡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코딩할 거냐 이거야. 방법은 배웠으니까. 그렇잖아요. 방법을 배웠으면은 그걸 코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방법을 몰랐을 때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지만, 이제 방법을 배웠으니까는 이걸 어떻게 코딩할 거냐. 정신 사나워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1에서부터, 2서부터, 1은 아니니까 2부터 뭐 100만까지를 써놓고 나서 이 중에 소수인지 아닌지를 소수만 출력해라 이런 얘기인데, 100만까지가 힘들면 뭐 1000까지만 하면 되고, 그럼 처음에 나온 숫자 2는 내비두고 2의 배수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3 두고 3의 배수 다 제거하고, 아까 4는 2의 배수에서 제거됐으니까 이제 5 남았잖아요. 그럼 5가 처음에 등장했으니까 두고 5의 배수 다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남으면, 그럼 남았다는 얘기는 과연 어떻게 또 추릴 거냐 이거지, 컴퓨터 상에서는. 아니면은 그 숫자를, 그때 만나는 숫자를 배열에다 놓고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넣어줄 거냐, 아니면은 리스트를 아예 그냥 쭉 1에서 1000까지 넣어놓고 나서 그 리스트의 내용을 빼낼 거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2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지금 30까지가 아니라 이게 1000까지라고 하면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너 2의 배수니? 2의 배수니? 2의 배수니? 2의 배수니? 몇 번 반복했어요? n-1번 했잖아. 자기 자신을 뺐으니까 2부터 했으니까 n-2번 했네. 그랬죠. 하여튼 n번 했잖아. n번. 이게 만약에 2부터 100만까지 쓰면 100만 번 했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또 줄어들겠지만은 그게 어마어마한 반복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반복은 기계가 할 거니까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서도 이걸 어떻게 코딩을 해서 스크래치한테 알려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코딩 방법이 지금 책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164쪽에 나오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165쪽과 166쪽, 167쪽에 있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168쪽에 보시면은 블럭이 나와 있고 169쪽에 5번 B번째 소수 판별의 항목을 0으로 바꿔라 하는 거. 이 부분이죠 뭐. 그 다음에 밑에 지금 B번째 항목 하는 거, 이거 여기. 그거는 뭐 코딩 불러오면 답은 있으니까는요, 뭐 보시면 되겠지만서도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 소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이용한 소수 구하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뭐뭐가 들어갔나 볼까요? 데이터에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수 판별에서 삭제하기. 지금 리스트가 소수 판별이라는 리스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결과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리스트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처음에 소수 판별에서 삭제하기 했어요. 그럼 소수 판별에 뭐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소수 판별에 지금 보시면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값을 모두 삭제하래요. 그리고 리스트 결과를 만들 건데, 이 결과도 다 제거하래요. 다 제거했어요. 이거 다 0 됐어. 다 지워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0이라는 항목을 소수 판별에 추가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이라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99번 반복할 거예요. 뭐라고? 2를 99번 반복하래. 데이터가 지금 100개 들어갈 공간인데 99개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래요. 처음에는 왜 0을 넣었을까? 그래서 A를 2로 정하고 A가 100보다 크면 끝나는 건데, A번째 소수 판별이 1이라면 B를 A 곱하기 2로 정하고 B가 100보다 크다면, 아이고, 이걸 봐서는 헷갈리는데. 그렇죠? 이 코딩 방법은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에라토스 채를 구하는 방법론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체를 보니까 이것도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원리는 알아냈죠. 걸러낸다는 의미를 알아냈으니까는 이제 차분하게 얘를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이제 실행하면은 지금 몇 번 반복하는 거 보세요. 몇 번 반복하는지만.
한참 움직이네. 소수 판별을 하기 위한 리스트가 엄청나게 뭘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20 몇 개? 25개가 나온 것 같은데 2에서부터 100까지 소수 구하는 게 이렇게 이제 뭐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만 봐갖고는 멘붕 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겨서 소인수분해라는 개념을 한번 좀 볼게요. 소인수분해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수학 저도 안 좋아하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수학 이거 보라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보다는 저걸 내가 왜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20을 가장 작은 소수인 2로 나누어지면 소인수가 되는데 나눠지지 않으면 20을 2로 나눴더니 10이 됐어요. 10을 다시 2로 나눴더니 5가 됐어요. 5를 다시 2로 나누면 못 나눠지니까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5로 나눌 거 아닙니까? 4는 어차피 2의 배수니까는 소수로 나눠가지고 20은 각각의 소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5달한 그게 소인수 분해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또 이제 알고리즘은 대략 맞춰놨으니까는 어떤 수를 저장해 놓고 2로 나누고 나머지가 0이면 소인수 리스트에 저장하고 또 2로 안 나눠지면 3으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계속해서 증가시켜가지고 나눠보자 이런 얘기인데 소인수 분해가 수학적인 개념이니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코딩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170페이지에 28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7이니까는 그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오른쪽 페이지에 171쪽에 서술을 해놨어요. 이렇게 서술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을. 그 알고리즘은 요렇게 스텝 5개로 나눠 놓고 그 밑에 박스를 그려가지고 20을 저장해 놓고 얘가 뭐 2로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그런 과정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일단은 수학적인 개념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인수 분해라는 말을 못 알아보면 저도 설명을 못하니까는 저도 다시 이 책을 강의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다시 봤단 말이에요. 수학책을 통해서 보고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가도 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알고리즘으로 처리했는데 코딩 방법은 책에 나와 있죠. 지금 175쪽에 보면 코딩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부분에서 뭐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 그래서 이 코딩 방법에 대해서 뭐 소스를 불러보면 뭐 답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잠깐만요. 여기 무슨 함수가 있죠? 바닥 함수라는 말 나오지 않나요? 바닥 함수요? 바닥 함수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바닥 함수는 뭐고 천장 함수는 뭡니까? 여기 지금 연산해 보면은 여기 바닥 함수가 있고요. 절대값은 아시잖아요. 우리 절대값. 부호를 뺀 게 절대값이죠.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 루트, 제곱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뭐 이런 거는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거 10의 몇 승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우면 되는데 이 바닥 함수라는 거하고 천장 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한번 우리 찾아보죠. 뭐 인터넷상에서. 자, 바닥 함수하고 천장 함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뭐 바닥 함수하고 천장 함수요. 자, 바닥 함수와 천장 함수는 실수를 각각 작거나 같으면 가장 크거나 또는 크거나 같으면서 가장 작은 정수에 대응하는 함수다. 뭔 소리야? 이게 더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2.9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2로 가는 거야. 2. 작은 수로 간다고. 2.9보다 큰 정수가 3이죠. 2.9보다 큰 수가 3이잖아요. 그렇죠. 3으로 안 가고 작은 수로 가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2.3보다 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마이너스 2가 큰 거죠. 크지 않은 작은 값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갔죠. 자, 그러면 천장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 그럼 어디로 간다? 큰 수로 간다고. 3으로. 마이너스 2.3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3의 큰 수가 마이너스 2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천장함수예요. 자, 수학에서 우리가 5.5 그러면 요 왼쪽에는 5가 있고 뒤에는 6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5.5에 대한 바닥함수는 왼쪽에는 5로 가는 거고 천장함수는 위로 올라가는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코소스가 지금 바닥함수로 갔잖아요. 그렇죠. 바닥함수로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 함수는 들어보셨나요? int라는 함수 들어보셨어요? int? 엑셀에서도 int 함수 있잖아요. 는 하고 int 5.5 그러면 어디로 가요? 5로 가죠. 5로. 는 int 마이너스 5.5로 가면 어디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6으로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t랑 비슷하진 않는데 또 뭐가 있지? int가 그러면 바닥함수네요? 본래 int라는 함수는요, int는 정수화 함수라 그래요. 정수화 함수.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되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int라는 수학적인 기능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전엔 나머지를 구했었어요. 나머지. 예를 들면 100을 40으로 나누면 2.5가 되잖아요. 2.5. 100을 40으로 나누면 2.5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몫은 얼마입니까? 2죠. 나머지는 얼마죠? 20이잖아요.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가 20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100을 40으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2.5가 된다 그랬으니까 2.5가 되니까는 이 2.5에 대해서 int를 취해요. 그럼 뭐가 되죠?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에서 빼기 40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 20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수, 얘는 피제수인데 몫이 2.5가 아니라 이거는 연산 결과고, 이거에 대한 몫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결과에다가 int 함수를 취해주면은 2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몫이고 그러면 원래 숫자 100에다가 나누려는 숫자에다가 몫을 곱하면 80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20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나머지라는 이제 함수가 모듈라라는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mod라는 함수를 써서 100,40을 쓰면은 그냥 이거는 20만 딱 떨어지더라 이거지. 엑셀에서는 이제 모듈라 함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나머지 구하는 함수 기능이 없었을 때는, 나머지 구하는 건 없었을 때는 직접 이렇게 숫자를 몫과 나머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int 함수를 썼거든요. 지금도 쓰지만은. 이게 이제 바닥 함수를 말하는 거고, 천장 함수는 2.5 같으면 어디로 간다? 3으로 올리자 이거지. 그 왜 올리는지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고, 여기서 천장 함수라는 거는 2.3 그러면 3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천장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2.5 그러면 3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2를 더해야 되나? 2를 더해서 int를 취해줘야 되나? 그럴 수는 없죠. 만약에 2.7 같으면 3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2.2도 3이죠. 2.2도 3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 값에다가 1 더하기를 하고 얘를 int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천장함수로 가는 건가요? 그냥 값을 int 취해주면 바닥함수로 가고 하나 올려놓고 나서 int 취해주면 1 증가시켜놓고 int 취해주면 어차피 올라간 숫자보다 작은 수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천장함수가 되는 건지. 근데 일반 여기서는 바닥함수를 썼죠. 그냥 int를 써서 정수화 시킨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수학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저도 바닥함수, 천장함수라는 개념을 이 책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예전에 배웠는데 까먹은 건지 몰라도 이렇게 뭐 플로우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무슨 뭐 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바닥함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int 함수, 정수 함수를 쓰면 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뭐 실행해서 만약에 57 그러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는 나온 것 같아요. 조금은 뭐라 할까 어렵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법으로 좀 가볼게요. 진법이요. 진법은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우셨나요? 아니면은 전혀 진법이란 개념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어떤 수를 10진수로 입력을 하래요. 자, 57 그러면 111001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 이거죠. 어떻게 넣어줄 거냐. 그래서 이 배열 리스트에 들어갈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갔나 볼까요? 만약에 10 그러면 1010인데 1010 들어갔죠. 그렇죠? 만약에 15를 넣으면 111 15 말고 17 넣어볼까? 이게 똑같다. 그러면 18 10010 들어가는 거죠. 10010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숫자가 똑같이 들어갔나요? 거꾸로 집어넣은 게 아니네요. 아까 저는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12를 2로 나누면 6이고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열의 첫 번째 얘를 넣어요. 그 다음에 2를 또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몫이니까 여기 0을 넣어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1이니까 여기다 1을 넣어요. 또 얘를 또 2로 나누면 0이고 1이니까 1을 넣어요. 출력할 때는 어떻게 넣어요? 0011이 아니죠? 얘는 3이니까 1100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그리고 이게 12가 되니까. 출력은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출력하면 되지. 가장 쉬운 방법은. 나머지를 넣을 때는 순서대로 넣으면 되고,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책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일반 책도. 나머지 계산하는 거를 해가지고 거꾸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넣잖아요. 1100하고 거꾸로 읽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배열에다 넣어주면 돼요. 리스트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거꾸로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진수에서는 10의 몇 승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153 그럼 1 곱하기 10의 2승 더하기 5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0승 이랬으니까 만약에 숫자가
여기 10진수 365는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1101 같으면 1 곱하기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으로 말하는 10진수 계산법을 이용해서 이진수에서 적용해주면 똑같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숫자가 4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2의 4승부터가 아니라 빼기 1, 3승서부터 들어가죠. 만약에 273 그러면 10의 3승이 아니라 2승부터 들어가잖아요. n-1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법 계산하는 방법론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모의 강의 모듈을 정할 겁니다. 모듈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강사 형성 과정이니까는 마지막 날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전날 여러분이 발표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모의 강의를 하기 위한 모듈을 정할 건데 요렇게 뭐 4분 뭐 이렇게 5분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팀별로 하나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구구단 게임을 만들자. 그럼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되고, 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거야. 난 그거를 난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아니면 뭐 건반 악기 눌러가지고 뭐 소리가 나오는 뭐 그런 뭐 그렇게 뭐 가라오케 같은 걸 만들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팀별로는 좀 더 좀 난이도가 있는 걸 만들어 보든지, 뭐 안 되면 못 만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한번 우리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력이 향상되느냐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학습을 좀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 이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10일차 주에는 이제 모의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시강도 해봐야 되고요. 다 하시면 좋은데 다 하기 어려우면 뭐 샘플로 뭐 해봐야지. 뭐 선정을 하고 싶으신 분이 하시면 돼요. 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고 한번 여러분이 시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동기들끼리 같이 보면서 요건 참 실하네요. 요거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의미죠? 왜 이걸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리고 교환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강의 교환. 여러분이 우리 강의실 같이 우리 이런 성인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강의 교환을 안 만들어요. 주차별 교육계획서만 제출합니다. 여기서는 1주차에는 무슨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이 1주차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거기서 어떤 학습이 들어가고 준비할 건 뭐뭐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을 겁니다. 근데 방과후 교실 같이 학교에서는 그날 수업하는 내용 1시간 뭐 50분이면 수업하고 10분 쉬거나 이렇게 된 1시간짜리 50분짜리 수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할지를 교환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요. 이걸 왜 배우고 이걸 배우면서 뭐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샘플은 다 올라가 있어요. 자료실에. 직접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것도 해봐야 되고 해볼 겁니다. 다음 기회는 그런 시강하는 거를 좀 없애버리고요. 대신에 자격증 과정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3분기 때는 자격증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아예 수업 시간을 커리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4, 4분기로 들어가면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좀 어떻게 하고, 일단은 이번 기회는 우리가 시강을 한다라는 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교육계획표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한 30분 땡겨서 수업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 자격증반이 우리 끝나고 자격증 공부하는데 이분들이 시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땡겨서 보려고 그래요. 한 30분만 땡겨서 행정 처리할 것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